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강 작가의 내 여자의 열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뜬금없이 문득 나무에 달린 과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 강렬한 시작 장면은 독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요. 오늘의 한강을 읽게 한 어제의 한강을 읽다. 1993년 등단 이후 단단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삶의 근원에 자리한 고독과 아픔을 살펴온 한강이 지금까지 출간한 소설집을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 독자들 앞에 새롭게 선보인다.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 이후 5년 만에 출간한 두 번째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는 채식주의자 연작의 씨앗이 된 내 여자의 열매 등을 포함한 단편 8편의 배치를 바꾸고 표현과 문장을 다듬어 18년 만에 독자들과 다시 만난다. 작은 박새처럼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동시에 분열되고 찢긴 삶에 숨을 불어넣어 다시 태어나고자 삶의 투쟁을 벌이기도 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내 여자의 열매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랑과 상실을 탐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수지는 사랑하는 여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녀와 보낸 행복한 나날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지만 수지는 그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여인의 생전에 심었던 사과나무를 보살피게 되고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해 지난 사랑을 추억하고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한강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여러 주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의 사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강한 힘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로 상실과 슬픔 또한 삶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수진의 고통과 그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보았을 법한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인간의 깊은 연결을 통해 삶의 순환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책이 선사하는 시사점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책은 사랑과 상실, 회복을 주제로 삼아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열매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 삶의 작은 희망과 기쁨이 어떻게 시간과 노력으로 맺어지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겪게 되는 슬픔과 그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이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그려져 있어 감정적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문체와 아름다운 비유들이 작품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강지혜 문학평론가 추천사를 듣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약하고 연한 살성과 물질인 뼈로 이루어진 인간이 어떤 존재일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다. 뼈는 인간 역시 모든 생물들처럼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 죽음이라는 물질에 세계로 반납될 것을 알리는 증표이지만 한강이 흰 뼈를 말할 때 그것은 영원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눈송이처럼 훼손될 수 없는 인간 안에 어떤 것을 상기시킨다. 세계는 어두운 환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인간 안에는 외로운 흰 뼈들이 조용히 자리한 채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들이 예기치 못한 때에 서로 부딪히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순간이 올 것을 그는 믿는다. 작가의 말을 들어봅니다. 첫 창작집을 낸 뒤 7년여 동안 그 사이 첫 장편소설을 3년간 쓰기도 하며 제법 긴 간격을 두고 써갔던 단편들이다. 첫 단편집을 묻고 나면 그것이 매듭이 되어 다음 단편집이 변화한다고들 말한다. 이 소설들을 다시 읽으며 그 말을 실감했다. 이 책에서 나는 나아가고 있다. 조금씩 몸을 뒤채이며 달팽이처럼 전진하고 있다. 그가 낼 수 있는 최대치 속도와 힘으로 소설들의 배열을 바꾸었고 몇몇 표현들을 손보았다. 이 책의 개정판을 첫 소설집과 세 번째 소설집의 사이에 나란히 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표지에 사진을 싣게 해주신 이정진 작가님께도 감사드린다. 목차. 내 여자의 열매. 해질녘의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아기 부처. 어느 날 그는 붉은 꽃 속에서 9개의 이야기. 흰 꽃. 철길을 흐르는 강.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홀린 듯이 싱크대로 달려갔다. 플라스틱 대야에 넘치도록 물을 받았다. 내 쟁걸음에 맞추어 흔들리는 물을 왈칵왈칵 거실 바닥에 쏟으며 베란다로 돌아왔다. 그것을 아내의 가슴에 끼얹은 순간 그녀의 몸이 거대한 식물의 잎사귀처럼 파들거리며 살아났다. 다시 한번 물을 받아와 아내의 머리에 끼얹었다. 춤추듯이 아내의 머리카락이 솟구쳐 올라왔다. 아내의 번득이는 초록빛 몸이 내 물세례 속에서 청신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채머리를 떨었다. 내 아내가 저만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사람을 냉혹하고 비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해. 몇십 년이 걸릴 것 같지? 최소한 5, 6년은 걸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2, 3년이면 빠르면 6개월이면 사람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2, 3달이면 끝나.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바쁘게 하는 거야. 당장이라도 수십 년 동안의 잠에 골아떨어지고 싶어 할 만큼 피로하게 하고, 그러나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쉬더라도 고통스러울 만큼 아주 조금만 쉬게 하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굴욕당하게 하고 자신을 미워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수백만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도시, 수백만의 피로한 인간들을 뱉어내는 도시에 대한 영화야. 제목은 서울의 겨울이라고 붙이겠어. 겨울뿐인 도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려 했던 도시를 위한 영화야. 철길을 흐르는 강에서. 출판사 서평을 듣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끝끝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기적 같은 일에 대하여. 한강 문학의 궤적을 지켜보는 기쁨. 길 위에서 가만히 매듭을 짓다. 점 3개를 이어 그린 깊은 선 하나. 오늘의 한강을 잊게 한 어제의 한강을 읽는다. 1993년 등단 이후 단단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줄곧 삶의 근원에 자리한 고독과 아픔을 살펴온 작가 한강, 그가 현재까지 출간한 소설집. 전권 총 3권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다시 출간되었다. 재출간이라는 무색무취한 단어보다 빛깔도 판형도 하나하나. 다른 소설집 3권을 조심스레 이어 하나의 선 위에 두는 작업이라고 여기면 어떨까? 20서너 때의 작가가 1년 동안 휘몰아치듯 썼던 단편을 모은 것이 1995년. 한강의 첫 소설집이자 통틀어 첫 책인 여수의 사랑이다. 5년 만에 출간된 두 번째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에서 한강은 흐르는 물과 같이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나라는 평범한 진리를 만난 듯하다가 이내 다시 묻는다. 이 한 편 한 편의 소설들을 썼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작가의 말 그리고 12년이 지나 세 번째 소설집 노랑무늬 영원을 펴냈다. 그 사이사이에 장편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버 시간이 씌어졌다. 단편은 성냥 불꽃 같은 데가 있다. 먼저 불을 당기고 그게 꺼질 때까지 온 힘으로 지켜본다. 그 순간들이 힘껏 내 등을 앞으로 떠밀어줬다. 작가의 말 2012 노랑무늬 영원. 돌아보아야 궤적을 발견할 수 있다. 소설집 3권이 출간되는 동안 한강 단편 소설에서 변화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여수의 사랑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간절하게 드러내며 떠나고 버리고 방황하고 추락하는 고독하고 고립된 존재들은 내 여자의 열매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세상과 서로를 서툴게 받아들이려다 어긋나버리고 상처 입는다. 그리고 노랑무늬 영원에 이르러 재생의 의지와 절망 속에서 생명력은 더 강하게 타오른다. 존엄해진 존재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침내 상대를 껴안으려 시도한다. 끝내 돌아가고야 말 어딘가이자 인맥을 밀어올리는 이파리, 회복기에 피어난 꽃. 점을 잇는 작업 동안 오롯이 담아내고자 했던 자연스러운 변화와 흐름은 표지에 사용된 사진작가 이정진의 작품과 조화를 이룬다. 한편 변함없는 것은 한강의 치열한 물음이 아닐까.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으며 인간이라는 존재, 삶과 죽음, 이 세상에 대해서 21편의 소설 내내 묻지만 필연적으로 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파르스름한 불꽃 같은 그 물음 자체가 물음에서 파생되는 고독의 열기와 세심한 슬픔이 작품 속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된다. 변화했으나 변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소설들의 배치를 바꾸었고 몇몇 표현들을 손보았지만 두어야 할 것은 그대로 두었다. 앞서 누구를 묻던 내 여자의 열매 속 작가. 자신의 물음에 노랑무늬 영원에 새로 씌어진 작가의 말을 이어본다. 그 궤적을 함께 되짚어 보길 권한다.
누군가 20의 남짓 홀로 써왔다. 한강은 여전히 걷고 있다. 알고 있다. 이 소설들을 썼던 12년의 시간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이 모든 문장들을 적어가고 있었던 그토록 생생한 나 자신도 다시 만날 수 없다. 그 사실이 상실로 느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코 작별의 말이 아니어야 하고 나는 계속 쓰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작가의 말 노랑무늬 영원. 지극히 단순하고 말갛게 직관적으로 다다른 어떤 자리에 불현듯 찾아드는 청량한 삶의 감각. 내 여자의 열매. 첫 소설집 이후 5년 만에 출간한 두 번째 소설집. 채식주의자 연작의 씨앗이 된 내 여자의 열매 등을 포함한 단편 8편의 배치를 바꾸고 표현과 문장을 다듬어 1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다. 내 여자의 열매에서 인간은 작은 박새처럼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동시에 분열되고 찢긴 삶에 숨을 불어넣어 다시 태어나고자 삶의 투쟁을 벌이기도 한다. 새로 해설을 맡은 문학평론가 강지희는 한강 소설 속 여성 인물에 주목한다. 그들은 체념하며 포기하지도 격렬하게 싸우지도 않은 채 고요하게 자리에 있는데 누구보다 강하고 생동하는 욕망 속에 있다. 표제작인 내 여자의 열매에서 자유를 꿈꾸던 아내의 계획은 모아둔 돈을 전세 대금으로 넣으며 멈춘다. 남편은 처음부터 세상 끝 가장 먼 곳, 지구 반대편까지 시험시험 가보고 싶다던 아내의 꿈을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몽상이라 취급한다. 결혼 생활은 남편에게 모든 것이 적당히 덮여진 욕조의 온수처럼 따뜻한 것이었으나 아내는 점차 말수를 잃어가고 햇빛만을 갈망하며 살갗 전체에 푸른 피멍이 번진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아내는 식물이 되어 있다. 식물로 변한 아내는 오히려 생생해지고 강인한 활력이 넘쳐 흐른다. 더 이상 어떤 상처도 입힐 수 없고 무엇에도 파괴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다. 표면적인 결혼 생활에 지친 아기 부처의 나, 철길을 흐르는 강에서 무기력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여자. 엄마가 떠난 뒤 광기에 빠진 아빠와 떠도는 해질녘에 걔들은 어떤 기분일까의 아이 등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고단한 세계를 고요하고 격렬하게 거부하면서 내적인 투쟁을 통해 맑고 빛나는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감사합니다.